안녕하세요. 바빠서 강서구 부동산 이야기, 2020년 들어 뭔가 야심차게 시작해보려고 했던 서울시 부동산 이야기 둘 다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강서구는 이슈들이 2월 한 달 내내 꾸준히 지금 나와가지고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을 한 방에 요약해가지고 빨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2호선, 5호선의 차량기지 이전 문제, 그 다음에 원종 홍대선, 그리고 가양마이스, 마곡마이스,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2호선, 5호선 차량기지 이전 문제인데, 이게 지금 혼돈의 카오스라고 해야 될까요? 우선 신정 차량기지를 청라로 이전한다, 이거를 인천이 서울시와 함께 용역조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용역조사 발표가 났는데, 우선 BC값이 1.03이라고 굉장히 좀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BC값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이제 사업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건데, 1 넘어가면은 이게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BC값 1.03을 획득했기 때문에 뭐 인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법도 한데, 우선은 지난번에 이제 원종 홍대선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에 이 계획은 원종 홍대선 차량기지, 2호선 신정 차량기지를 전부 다 청라에 7호선 차량기지를 통합으로 짓겠다라는 보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지금 용역조사가 계속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은 부분인데, 어쨌건 결과가 나왔다고 이제 2월 초에 기사 났더라고요. 그리고 이 BC값 1.03을 획득한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이거 제가 작년에 원종 홍대선의 청라 연장을 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인가? 아니다. 원종 홍대선의 5가지 문제점인가는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크게 3구간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여기는 청라, 여기는 원종 홍대선. 원래 2호선 신정 차량 기지를 이으려면은 까치산부터 이 구간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청라 구간은 2호선 본선과 2호선 지선과 7호선이 공용으로 쓰고, 이 원종 홍대선 구간 이후부터는 2호선 본선과 2호선 지선과 원종 홍대선을 같이 쓰면 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선로공사 영역은 이 청라랑 원종 홍대 사이만 지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비를 세이브 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이 좋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일반적인 북선 선로에 엄청난 수송량을 자랑하는 2호선 본선의 차량기지 입출구와 2호선 지선과 7호선을 다 들어가기엔 선로 용량의 한계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기찻길이 정체가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최우선순위가 2호선 본선이거든요. 얘는 무조건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울의 교통에 해결할 수 있는 2호선이 원활하게 움직이면, 그 다음 2순위가 이제 7호선이거든요. 뭐 2호선보다는 중요성이 떨어지더라도 7호선도 어찌됐건 살려놔야 되니까 7호선의 배차 간격도 유지시켜야 되면은 2호선 지선이 지금 현재 신정지선 배차 간격 10분보다 더 벌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2호선 지선이 좀 굉장히 보잘것없는 노선이 돼버리게 되고, 원종 홍대선도 2호선 지선과 같은 운명이 될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2호선 신정 차량 기지를 청라에 두면 원종 홍대선이 피해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경제성은 있을지언정 이게 지금 이 플랜에 묶여있는 2호선, 원종 홍대선, 7호선 중에서 어느 한 노선은 분명히 큰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용역입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2월 초에 언론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런 언론을 보는 방법을 좀 짧게, 이런 신문 기사를 보는 법을 좀 간결하게 알려드리자면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선이 인천시와 서울시 공동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결론이죠. 그런데 다만이 들어가면은 안 좋은 의미죠. 신정 차량 기지 청라 이전 계획이 무산되면서 노선 연장을 위한 서울시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해졌다. 즉 이건 나가리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2호선, 5호선 5호선 지금 통합 차량 기지가 문제인데, 지금 이거를 용역조사가 들어갔대요. 예산이 5억인가 뭐 그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위에 쳤나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무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신정 차량 기지를 못 움직이면은 이 용역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시는 이걸 어떻게 지금 풀어나가야 될 방법이 없을 거예요. 예, 이거는 지금 서울시 소관이고, 서울시가 지금 2호선, 5호선 차량 기지를 빼서 어디다 던지느냐에 따라서 지금 인천, 김포, 부천 등등이 지금 호시탐탐 안 놀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거는 제가 다음 편부터 좀 국회의원 선거 공약 특집으로 좀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만,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사실 지난번 통합 차량기지 이야기 때 했던 부분이에요. 2호선 차량기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본선 기준 가까운 곳에 놔야 돼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본선, 이 을지로 순환선이라 그러죠. 예, 여기는 뭐 신림, 강남, 여기는 을지로, 뭐 신촌, 여기는 뭐 강변터미널. 이 2호선 본선이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타는 노선이고, 2호선이 멈추면은 진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정도로 서울의 교통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노선이고, 결국 2호선 본선의 배차 시간을 최대한이 아니면 절대로 밀리면 안 되거든요. 현상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된다면은 차량 기지는 가까워야 돼요. 멀면 멀수록, 예를 들어서 지금 신정 차량 기지가 신도림 기준 신정 차량 기지가 3-4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에 여기에 신정이 있으면은 반대쪽에는 성수가 있죠. 예. 그래서 굉장히 순환선이기 때문에 차량 기지를 이렇게 외로 바깥으로 빼고 지선을 만든 다음에 지금 본선 투입을 굉장히 신속하게 하고 있어요. 단적인 예로 이게 신도림에서 도림청 거쳐가지고 신정내거리나 양천구청 빠지는 게 아니라 바로 차량 기지에 들어가면은 차량 기지에서 본선으로 들어가는 본선 진입 열차는 도림천에 멈춰도 되거든요. 하지만 절대 안 멈추고 무정차로 통과해 버립니다. 그 멈출 시간이 없거든요. 이 정도로 차량 기지와 2호선 본선의 관계는 굉장히 타이트하고 굉장히 좀 짧은 텀으로 돌아가는데, 이 지금 3-4km의 거리가 무슨 뭐 이게 20km 늘어난다 싶으면 그만큼의 증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증차 이꼴 돈 이꼴 사업성 저하.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예산 편성 5억이라는 게 그냥 선거용 용역조사로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신정 차량, 이거 원정대선의 좀 히스토리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용역조사 한다고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걸 되게 잘 아실 겁니다. 2017년에 사실 신정 차량 기지 안에 원정대선 차량 기지를 두는 방법으로 용역조사 들어갔는데, 차량 기지 공간이 없어 문제로 이게 다 전부 다 이 용역조사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조사 들어갔다고 무작정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용역조사는 말 그대로 이러한 신규 교통망을 깔기 위한 그러한 조건에서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5억 세금이 날아간다는 사실이 좀 안타깝긴 한데, 그리고 제 판단에 의하면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거든요. 특히 인천, 청라 안 되고, 정말 가까워봤자 부천, 오정 정도, 그 다음에 김포, 고촌 정도인데, 근데 그 자리에 놀 바에는 굳이 이전할 필요가 있나 없나 잘 모르겠고,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5호선 차량 기지 같은 경우 2호선하고 반대로 최대한 멀리 가야 돼요. 그래야지 노선을 연장할 수 있는 거리가 그만큼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2호선, 5호선 통합 차량 기지 이전 때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 둘은 굉장히 좀 상극의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노선이고, 이 차량 기지를 하나로 합친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존재가 되지 않나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선거 공약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원종대선,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차량기지 부지가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차량기지는 지하로 들어갈 거라 그래요. 그리고 지하로 들어가는 과정, 그런 모든 비용 합해서도 BC값이 0.99 정도 나왔다고. 그래서 굉장히 사업 타당성이 높게 나와가지고 지금 국토부 예타 신청을 넣은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예타 신청
통과되면 이제 분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노선 실사 설계 들어간 다음에 노선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이제 뭐 사업자 공모, 그 다음에 뭐 토지 보상 등등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계속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우선 서울시 공항동, 부천 고강동 경계 부근에 차량 기지가 들어갈 거라 그럽니다. 원래 경쟁이 대장 쪽이었죠. 부천 대장 신도시 있는데, 근데 대장보다는 공항 고강동이 사실 차량 기지의 구조로 봤을 때는 더 합리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왜 대장까지 언급이 됐냐면, 만약에 연장을 염두에 두면은 대장에 차량 기지 두는 것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뭐 지금 네코가 석자죠. 지금 이거 원정 홍대선 기획도 지금 10년 가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계획인데, 연장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싶으면은 공항동 고강동에 놔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고, 국토부 예타 신청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차량 기지 위치를 좀 지도상으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죠. 일단 이게 5호선, 뭐 강서구 분들이라면 모르시지 않겠죠. 그 다음에 공항동하고 고강동의 경계라고 했는데, 공항동은 대략 이 정도 됩니다. 물론 여기 적혀 있다시피 김포공항 땅의 대부분이 공항동이긴 한데, 그 중에서 차량 기지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부천의 고강동은 이 정도고, 고강동과 공항동의 경계다 그러면은 얼추 보이죠? 거의 한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차량 기지 예정 부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세삼거리라 그래가지고 강서구에 오세동이 있다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근데 오세동에 굉장히 좀 유명한 기업이 하나 있어요. 여기 아시아나그룹 본사가 오세동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생긴 인서울 27 골프클럽도 오세동에 있거든요. 예, 어찌됐건. 그래서 오세삼거리 쪽에 지금 차량 기지가 여기가 좀 들어가지 않나? 제 생각은 그러고, 그냥 여태까지 나왔던 설명으로 봐서도 거의 이 지역밖에 없을 거예요. 공항동, 고강동 경계니까. 예. 이렇게 되면, 그러면 원종 홍대선은 어떻게 지나가느냐? 이렇게 지금 하늘색 보이시죠? 이렇게 된 거? 예. 이게 지금 원종 홍대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원종역, 아마 그 다음에 고강역이 이 정도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신월, 화곡. 이 구조로 되고, 이렇게 되면 어차피 차량 기지도 지하고, 뭐 이게 전노선 지하 구간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면은 차량 기지 입출구 선로가 연결이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막차는 이렇게 화곡에서 신월 갔다가 고강 갔다가 원종 찍고, 원종에서 고강까지 간 다음에 이렇게 놓으면은 회차, 이제 차량 기지 입고가 되겠죠. 예. 이건 아니겠네요. 예. 어찌됐건. 그래서 대장 쪽이라면 거의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구간인데, 지금 현재 계획된 원종 홍대선은 여기서 지금 끝나거든요. 그렇다면은 확실히 대장보다는 공항동, 고강동 쪽에 차량 기지를 두는 게 여러모로 좀 효율적으로 보이기는 하죠. 그 다음에 이게 좀, 이건 제가 몇 번 설명드리긴 했었는데, 경전철 목동선이 이렇게 가면은 이 신월역은 이제 원종 홍대선과 목동선의 환승역이 됩니다. 예.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양천구, 특히 신월동 주민들이 원종 홍대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뭐 여기가 신월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목동선 하나만으로는 대중교통이 좀 서울의 업무지구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잖아요. 그렇다면은 환승이 필수인데, 5호선이나 당산역, 2호선, 9호선으로 환승이 가능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출발하면 거의 뭐 당산역까지 가는데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당산역까지 20분인데, 만약에 여기서 바로 타면은 일로 가버리면은 당산역까지 그보다는 빨리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굳이 그 다음에 당산역뿐만이 아니라 9호선 타려면은 이렇게 가면 가양역으로, 만약 완행이라고 치면 한중두 세 정거장이면은 가양으로 간 다음에 급행을 타는 게 더 훨씬 빠르니까 목동선의 성공 여부는 원종 홍대선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지금 표시 안 됐는데 현재 공사 중인 노선으로 지금 이 연도택 보이시죠? 예.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대곡서 사선.
서해선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김포공항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김포공항에서 환승이 되는 거고, 실제로 잠시만요, 5세 삼거리니까 이 정도 지역에서 지금 아예 칸막이 쳐놓고 지금 대곡소사선 공사 중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원종역에서 지금 서해선과 대곡소사선과 원종 홍대선이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부천분들은 이제 김포공항, 특히 원정동 분들은 김포공항 가실 때 이제 여기서 타셔가지고 그냥 한 방에 서해선 타고 한정거장이면 이제 김포공항에 진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이제 9호선이나 9호선이라기 좀 다른 노선 뭐 아닙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지금 원종 홍대선을 기반으로 차량기지 위치 대략 이 정도, 그 다음에 목동선, 서해선, 대곡소사선 이런 지금 구조로, 원래는 이 지역이 뭐 지금 현상으로 다시 되돌려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5호선이 가장 가까운 게 5호선인데 이 김포공항 이남 쪽에는 아무런 지금 전철 노선이 없는데, 지금 건설 중인 거 하나에다가 계획 중인 거 2개가 지금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고 대장이 아닌 지금 공항 고강동,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대장으로 가면 거의 100% 청라 연장으로 될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일단 그것까지는 생각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차량기지를 공항 고강동에 두면은 이게 연장의 루트가 굉장히 좀 다양해지거든요. 검항, 검단, 김포는 좀 애매하긴 한데, 검단 신도시 연장도 저는 가능하다고는 봐요. 굳이 청라로 가는 게 아니라. 특히 검단 신도시 쪽 지금 교통 문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원종에서 대장 신도시로 올라간 다음에 이제 검단 신도시로 이어가는 그러한 좀 노선의 확장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원래대로라면 그렇게 이게 만약에 검단 연장이 될 경우 그렇게 선형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사실상 김포공항 삥 돌아가는 외곽 노선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게 전노선 급행이기 때문에 이런 좀 루트상의 불리한 점을 급행으로 커버가 가능한 그런 메리트도 있습니다. 원종홍대선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마곡 마이스 CP4. 이건 롯데 입찰을 했을 때 과연 제가 신세계가 롯데 새로운 본진 앞에서 가만히 있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털고 나간 다음에 이제 SBS의 모기업인 태영건설이 지금 낙찰을 했죠. 그 다음에 이마트는 알려진 대로 세일은 리스 110개 기에서 원래는 땅준이었다가 땅을 팔고 건물에 지어지는 임대 형태로 트레이더스를 입점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좀 이게 가격이 굉장히 좀 놀라웠는데 2,450억에 신세계가 SH한테 땅을 샀어요. 이거 2014년인가? 산 다음에 2020년에 8천억 주고 팔았어요. 보통 우리 같은 서민이 아파트 사고 팔면 이 정도 차이 나면 양도세 깨내는데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어찌됐건 이게 참 8천억이라는 게 굉장히 좀 재밌는 가격인데, 그건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양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개발 부동산 개발 업체죠. 예, 현대건설을 끼고 이제 이거를 거의 뭐 8천억인가? 1조 정도에 샀죠. 예. 사실상 현대건설이 거의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찌됐건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오피스텔 개발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원래대로라면은 오피스텔이랑 뭐 상업건물, 복합건물은 뭐 만제곱미터 1만 제곱미터 이상 질 수가 없는데, 서울시 조례를 거쳐서 SH나 LH가 참여하는 2만으로 늘려주겠다 라고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지금 고려되는 땅 중에 하나가 가양동이다 라는 신문 기사가 났어요. 한번 읽어보죠. LH와 SH 측은 이번 개정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지로 가양동과 구로동 일대를 검토하고 있다. 가양동의 예시제 공장 부지 10만 5천 제곱미터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 기사도 되게 재밌는 게 말을 이렇게 적어놓고도 다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다만 들어가면 부정이죠. 예. 가양동의 옛 CJ 부지의 경우 인천개발이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짓지 않고 마이스 산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어 실제 LH 및 SH가 참여해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 기사를 던져본 거거든요.
안 되면서 알면서도 이 기사를 던져본 거는 딱 하나입니다. 정부가 지으라고 무한의 압박을 넣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차피 그 어떤 청사진 포트폴리오를 들고 와도 이거를 허가를 해주는 것은 서울시거든요. 서울시에서 엄청난 마이스 계획, 진짜 삐까번쩍한 인창에서 건물 계획을 들고 와도 서울시에서 이거 통과를 안 해주면은 계속 빠꾸 먹습니다. 이거 최근에 이제 그 GBC 현대차 10조 땅, 그게 몇 년 동안 현대가 아무리 계획서를 제출해도 서울시에서 허가를 안 해주니까 계속 물 먹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몇 개월 전에 이제 허가가 났죠. 예. 어찌됐건. 그래서 지금 추후에 일단은 강서 구민으로서는 주거지의 가치가 오르기 위해서는 주거지 수가 많은 게 별로 좋은 편은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얘기를 하자면은 마곡 지구가 최초 플랜이 잡히면서 마곡역, 마곡나루역, 발산역, 신방왕역, 마곡지구는 5개? 흥정. 양천양교죠. 양천양교까지. 이 5개의 역에서 최다 오피스텔 다 때려박았거든요. 역 중심으로. 그래가지고 한때 한 2010년대 중반 15년, 16년 기사들 보면은 오피스텔 공급 폭탄이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 시점에서 마곡의 오피스텔 공식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물론 이제 그 부동산 임대사업자법 때문에 임대료를 과도하게는 못 올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는 좀 안정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만세대 넘는 그러한 오피스텔 공급 폭탄이라고 한 5년 전만 해도 신나게 떠들다가 지금 갑자기 난데없이 지금 인창의 청사진은 여기 마이스다. 마곡 마이스 있으면 가양 마이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난데없이 오피스텔을 지금 짓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썩 그렇게 이런 기사 난다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유쾌한 기분 좋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매입가 8천억. 이게 얼마나 좀 재미있는 가격이냐면은 마곡마이스 CP 1에서 3구역 롯데가 1조를 샀거든요. 이 땅이 한 8만 제곱미터 정도 돼요. 근데 CP4 태영 건설이 한 8천억이 이게 2만인가 3만 제곱미터거든요. 롯데가 지금 태영이 8천억에 주고 샀으니까 롯데가 오히려 이거 CP 1에서 3구역 1조짜리 8만 제곱에 1조짜리를 굉장히 좀 헐값에 산 좀 그러한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CP4가 원래 예상 낙찰가가 5, 6천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태양에 8천 써놓고 덜컥 이게 돼버리는 바람에 지가가 굉장한 이런 좀 사무용 지가뿐만이 아니라 마곡동 일대 좀 공시지가 상승이 되지 않을까 하는 꼭 좋은 것만 아니죠. 이게 아파트까지 이게 번지면은 이게 종부세가 올라가니까 어찌됐건 좀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 6개월 동안 마곡과 가양은 지금 돈 3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땅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물론 여기 말고도 지금 수많은 가양역 일대 지식정보 센터라든지 그런 부분, 그런 건물들도 크고 작고 그런 규모로 지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더라도 좀 굵직굵직한 지금 대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지금 3조짜리가 최근 6개월 동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마곡 마이스 같은 경우는 몇 번의 유찰 끝에 되긴 했는데 나머지 지금 CP4나 가양 마이스 같은 경우는 거의 내놓자마자 팔린 수준이거든요, 이건. 그래서 약간 좀 살짝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가양하고 마곡에서 지금 땅 팔고 나간 기업이 CJ하고 신세계죠. 근데 이 두 기업이 지금 그렇게 상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CJ 같은 경우는 투썸플레이스 팔았고 지금 언론 커뮤니티 보니까 CGV도 판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관에 들리는 소문이 일반 소비재 브랜드 다 정리할 거다. 뚜레쥬르부터 시작해서 올리브영 싹 CGV 싹 정리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좀 회사의 자금 운영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듯 하더라고요. 신세계 역시 마찬가지여가지고 삐에로 쇼핑 야심차게 출발했다가 망하다시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인가 유럽 쪽에 이제 드럭스토어 부츠 들어왔다 이것도 큰 재미 못 보고 지금 점포수 줄이고 있고 일렉트로마트도 지금 계속 점포수 줄여나가고 있죠. 게다가 이마트는 몇 년 만인지 모르겠는데 적자로 돌아서고 굉장히 지금 신세계 쪽이 자금 쪽을 그렇게 썩 여유있게 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화성에 마곡 전체만한 땅에 지금 3조 들어가지고 지금 테마파크 짓겠다 신세계에서 지금 이래버린 바람에 일단 털고 나가는 좀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자금력이 좀 현 시점에서는 자금 확보가 필요한 기업들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가는 쪽은 부동산 개발 업체 쪽에서 좀 주로 사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약간 좀 모양이 나오죠? 부동산 개발 쪽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이 땅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강서 쪽에서의 좀 부동산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는 안 보고 있다. 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4가지 주제를 최대한 빨리 후다다다닥 했고, 다음번 이야기는 모르겠어요.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혹은 이번 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앞으로 다가왔죠. 강서구뿐만 아니라 이제 인근 지역들 양천, 부천, 김포, 마포, 고양 등등을 좀 통틀어 가지고 굵직굵직한 교통 관련 공약들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그 직전에 프롤로그로 이 공약, 믿어서는 안 되는 공약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뭐 통합차량기지라든지 원정 홍대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좀 정치적인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